일상에서 전혀 곤란하지 않았던 상황이 치매인 상태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들이 의자 다리 4개 있는 곳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못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다 뚫려 있고 그냥 이렇게 다리만 4개가 있는데 다리 살만. 근데 그런데 갇혀서 나가는 방법을 모르고 울고 있어요. 너무 마음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두려움 속에 방치가 되는 거잖아요. 제 주변에 이제 산초가 나이가 9살이 되다 보니까 산초에게도 이제 가까운 지인, 자기 친구들, 언니, 뭐 형아, 뭐 누나들이 있거든요. 반려동물, 네. 반려견들이.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더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반려견이 특히 올 수 있는 치매 증상에 대해서 여쭤봐 줄 수 있냐고. 여쭤보겠다. 치매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보호자가 네. 보호자 관점에서 과연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그 치매 증상이 발현이 됐을 때 어떻게 케어를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매의 진단은 수의사가 못 내려요. 치매 진단 내리는 거는 보호자분만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치매라는 거는 결국에는 아이들의 어떤 행동 패턴이 달라지는 거를 저희가 치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걸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의 수면 패턴이 바뀐다든가 식습관 패턴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놀이 패턴 혹은 이미 트레이닝된, 교육되어 있는 어떤 행동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훈련, 네네. 뭐 배변 훈련이라든가 배뇨 훈련, 혹은 뭐 앉아, 일어나 이런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가 이제 망각하기 시작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 수의사가 알 수 없는 내용을 바탕으로 치매를 진단하기 때문에 그거는 보호자분께서 진단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진단을 위해서는 이미 사실 툴이 굉장히 많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치매 점수표를 계산을 해서 어느 점수 딱 기준으로 해서 그 점수를 이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아 이게 이제 치매다, 아니다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죠. 사실 예전에는 반려동물의 치매에 대한 이야기는 상상하지 못할 이야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반려동물 키우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동물이 치매가 와 이렇게 하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러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런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을 때 담당 수의사 선생님들께 이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좀 그래도 반려동물의 치매 증상이 발현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보호자분들이 저희 아이가 뭔가 이상해요, 치매인 것 같아요 라고 오셨을 때 실제로 점수 체크를 해보면 치매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보호자분들이 인지를 못 하시고 계셨는데 저희가 이거 치매 검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호자분들은 일상을 막 얘기를 하신 맞죠. 건데 저희가 봤을 때 그게 일상이 아닌 맞죠. 거죠. 증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치매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치매가 진단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치매 약이 나왔어요. 실제로 적용해보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그 치매가 만약에 진단이 된다면 그 치매 약을 먹임으로 인해서 그렇게 떨어진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정말 두려울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무섭죠. 너무 무섭고 걱정도 되고 우리 산초가 치매가 왔다고 하면 약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누구 한 명 항상 옆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반적으로 케어 방법에 있어서도 어떤 게 좀 좋은 방향일까요? 치매가 왔을 때 저희가 뭔가 아이들 옆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계속 케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일상에서 전혀 곤란하지 않았던 상황이 치매인 상태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들이 의자 다리 4개 있는 곳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못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다 뚫려 있고 그냥 이렇게 다리만 4개가 있는데 다리 살만. 근데 그런데 갇혀서 나가는 방법을 모르고 울고 있어요. 너무 마음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두려움 속에 방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이가 이 방향 감각을 유독 많이 잃었는지 시기에 대한 걸 많이 잃었는지 자신의 대소변에 대한 좀 그러니까 청결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잃었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환경을 좀 변화시켜 주시면 그걸로 저는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방과 케어를 같이 할 수 있는 약간 그쵸. 그런 거였죠. 왜냐면 치매는 사실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치매를 앓고 있는 기간은 굉장히 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호자분께서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면서 아이 옆에서 24시간 그 긴 시간을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그 긴 시간을 보낸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과 증상에 대해서 정확한 보호자 체크를 하고 전문적인 내용은 가까운 병원에서도 한 번 더 2차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치매 증상이 있는 부분도 치매 체크를 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다고 하니 그런 네. 부분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